돌아가셨습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그 한마디에 이 지역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지은호의 수술 성공을 기뻐하며 사람들이 이래서 결혼을 하나 바라고 속내를 털어놓던 그였습니다. 누군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온 지금 누군가를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두 분의 모습이 마치 번개치듯 교차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것인가? 그 순간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셨나요? 지역은 두 분 중 누구라도 좋으니 한 분만은 꼭 살려달라고 소리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한마디에 지역은 심장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쓰러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는 이상철 또한 무릎을 꿇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3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지켜온 남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퇴직금으로 옷이라도 사드릴 걸. 이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다정은 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시어머니 조옥래가 시니어 모델로 성공하자 그제야 자신을 위한 옷 한 벌 선물 받던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지역은 간절한 기도로 한 사람을 살리고 단 몇 시간 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이지화는 이 소식을 듣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형,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하는 이지환의 어깨를 이지혁이 꽉 붙잡았어요. 하지만 이지혁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지은호이 무사한 수술에 안도하며 은호 덕분에 살아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던 자신이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응급실에 누워있던 조옥래는 손자 이지혁을 보자마자 내가 죽었어야 했어, 내가. 라며 오열했습니다. 88세 할머니는 며느리를 지키지 못한 것에 자책했어요. 사고 당시 김다정이 조옥래를 끌어안고 보호하다 자신이 충격을 더 받았던 거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던 조옥래의 말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식을 들은 이수빈은 촬영 중이던 현장에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4살 막내딸은 엄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지? 라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의 이수빈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절친 이지혁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박성재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왔는데요. 지혁아. 박성재가 이지혁을 끌어안자 그제야 이지혁이 박성재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두 남자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였습니다. 수술 후 제대로 걷기도 힘든 몸으로 링거를 끌고 온 지은호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선배, 무슨 일이에요? 선배 어머니가.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호야, 우리 엄마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이지혁을 본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지은호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기뻐하던 이지혁이 같은 날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안 돼요. 이럴 수가.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어머니 김다정을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이었어요. 선배, 제가 수술만 안 받았어도. 지은호는 자책했습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호 잘못 아니야. 하지만 이지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지은호의 수술에 온 신경을 쏟느라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한편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던 한우진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우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은호가 나를 살리려고 수술을 했는데 그 시각에 누군가는 죽었구나. 한우진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한우진의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에 안도했었는데 이제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우진아, 내 수술해준 그 여자. 지은호 말이야. 그의 아는 사람이 오늘 죽었다더라. 한우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은호는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은인? 고성이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알아. 그 애가 원래 누군지.
고성희의 말에 한우진이 눈을 떴습니다. 고성희는 계속했어요. 그 애는 내 쌍둥이 동생이야. 내가 어렸을 때 버린. 한유라. 알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한 거예요. 엄마가 버린 동생이 날 살렸다는 게.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고성희는 한우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진아, 엄마는 널 살리려고 모든 걸 했어. 지은호는 그냥 의무를 다한 것뿐이야. 의무. 한우진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은호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버리고 모른 척하고 이제 와서 의무라고요? 고성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심해, 우진아. 내가 지금 누구 덕분에 살아있는지 잊지 마. 지은호가 내 간을 줬다고 해서 내가 그의 편이 되는 건 아니야. 고성희는 돌아서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박영나 말이야. 그 애랑 이상한 기사 새끼랑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아봐. 한우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권력과 통제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상철의 회사 동료들, 김다정의 학교 동료들, 그리고 이지혁과 이지환, 이수빈의 지인들까지. 상주로 앉은 이지혁은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은호는 수술 후 몸이 아팠지만 병원 가운을 입은 채로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정순이와 지강호도 함께였어요. 정순이는 김다정의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어쩌다가.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누나, 너 몸 안 좋은데 병원 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 여기 있어야 해.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은호야, 너 왜 나왔어? 수술한 지 며칠도 안 됐잖아. 이지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선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선배한테 이럴 자격이 없는데. 지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호야, 그만해. 내 잘못 아니야.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었어. 하지만 이지혁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함이 있었어요. 지은호를 원망할 수는 없지만 그날 지은호의 수술에만 집중했던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박성재도 장례식장에 머물며 이지혁을 도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이 무너지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지켜봤어요. 그런데 박성재의 휴대전화로 이수빈의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박성재는 답장을 망설였습니다. 이수빈이 이지혁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부담스러울 줄 몰랐어요. 지금 이수빈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이지혁을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수빈은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도 계속 박성재를 쳐다봤습니다. 이수빈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박성재를 볼 때만큼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수빈은 이런 힘든 시기에 박성재가 옆에 있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성재의 아버지이자 고성희의 남편인 박진석은 정장을 차려입고 조문을 왔는데요. 이상철 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진석은 품위 있게 인사했습니다. 이상철은 놀란 표정으로 박진석을 맞이했어요. 아니, 회장님께서 어떻게? 이상철은 박진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박진석 집안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기사가 우리 집에서 성실하게 일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박진석의 말에 이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눈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바로 상주석에 앉아있는 이지혁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을 잃은 심정이 어떨지 잘 압니다. 제 아내도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박진석의 위로에 이지혁은 간신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묘하게 날카로웠거든요. 박진석이 돌아서며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성재야, 너 여기서 뭐하냐? 집에 가자. 아버지, 저 좀 더 있다가 갈게요. 지혁이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요. 박진석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친구인가?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박성재가 의아해하며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박진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표정에는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어요. 그날 밤 조옥래는 손자 이지혁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혁아. 조옥래의 목소리에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조옥래가 이지혁 옆에 앉았습니다. 지혁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88세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이지혁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운이 없었던 거죠. 지혁아, 그런데 말이다. 조옥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사고 말이야. 할머니가 이상한 걸 봤어. 이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우리 탄 택시로 돌진한 차 말이야.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게 아니라 일부러 우리를 향해 온 것 같았어. 조옥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할머니가 나이 들어서 헷갈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차 운전사가 분명히 우리를 쳐다봤거든. 이지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할머니도 확신은 못하겠어. 하지만 조옥래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누군가 일부러 우리를 친 거야. 이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할머니 말이 사실이라면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할머니, 그 차 번호판 기억나세요? 조옥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기억이 안 나. 미안하다, 지혁아. 이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이게 살인이라면 누가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왜? 다음 날 이지환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는 이지환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복귀한 상태였어요. 박영나는 이지환을 보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환 씨. 어머님 일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안타까워 보였어요. 괜찮습니다, 아가씨. 이지환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환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박영나는 이지환이 힘들어하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사실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고성희의 위협 때문에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 기사가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다 우연일 거다라던 고성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고성희가 나타났습니다. 영나야, 오늘 일정 뭐 있어? 없어요, 엄마. 박영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랑 쇼핑 가자. 너 요새 옷이 너무 수수해. 고성희는 박영나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박영나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저 지금 그럴 기분 아니에요. 지환 씨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기사 어머니가 죽었다고 내가 왜 슬퍼해? 엄마. 박영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고성희가 박영나를 노려봤습니다. 영나야, 너 설마 그 기사한테 마음 있는 거야? 박영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미쳤구나.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고성희는 박영나의 팔을 세게 잡았어요. 영나야, 너 그 기사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싶어. 내 오빠 우진이, 아빠 진석이, 그리고 이 모든 부와 권력을. 박영나가 고성희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진심으로.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식었어요. 사랑? 그런 거 해봤자 배만 고파진다. 영나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행복 말이야. 그리고 그 행복은 돈과 권력에서 나오는 거야. 박영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고성희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지환. 그 새끼를 어떻게든 없애야겠어. 그날 저녁 이지혁은 교통사고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조옥래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이지혁은 경찰서에 연락해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어요. 블랙박스 영상이요? 잠시만요.
경찰관이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 사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고장났다고 되어 있네요. 고장이요? 이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무 우연 아닌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 CCTV를 확인해 볼게요.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혁 씨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사고 차량이 정말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일부러 들이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도주했어요. 이지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사실이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운전자 신원은 확인됐나요? 그게 차량이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아직 못 찾았어요. 하지만 계속 수사 중입니다. 이지혁은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그리고 왜 어머니를? 이지혁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사고의 목표가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조옥래였던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이지혁은 박성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술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성재야, 너희 아버지 회사에서 이런 일 처리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이지혁의 질문에 박성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 사고. 그게 사고가 아니었어. 이지혁이 경찰로부터 들은 내용을 박성재에게 털어놓았어요.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혁아, 그게 정말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내려고. 이지혁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박성재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지혁아, 솔직히 말할게. 우리 아버지 회사에도 그런 일 처리하는 사람들 있어. 하지만 박성재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 만약 내 어머니 사고가 정말 계획된 거라면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 박성재의 말에 이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너 혹시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 있어? 이지혁이 물었어요. 박성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박성재의 머릿속에도 한 사람이 떠올랐거든요. 바로 계모 고성기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한편 지은호는 퇴원을 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빨라서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줬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지은호는 어머니 정순이의 간병을 받으며 쉬고 있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이제 움직일 수 있어. 지은호가 일어나려 하자 정순이가 말렸습니다. 안 돼. 넌 아직 쉬어야 해. 정순이는 딸이 너무 걱정됐어요. 지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나 지혁 선배한테 가야 돼. 선배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 정순이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 더 이상 너를 탓하지 마. 하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지혁이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강호가 들어왔습니다. 누나, 너 인터넷 봤어? 무슨 인터넷? 지강호가 휴대전화를 지은호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기사가 떠 있었어요. 유명 기업가 박진석 회장 숨겨진 아들 존재 의혹.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진석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최근 큰 수술을 받았다는 것까지 보도되어 있었어요. 지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우진 오빠 얘기잖아. 그러게. 누가 이런 기사를 낸 거야? 지강호도 당황했습니다. 이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숨겨진 자식이라니 사람들은 흥분했어요. 박진석은 이 기사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기사를 냈어? 박진석은 비서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기사 내린 기자 찾아내. 하지만 기사는 이미 퍼진 후였습니다. 고성희는 이 기사를 보고 경악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우진이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박성재도 이 기사를 봤습니다. 박성재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다고? 그럼 형이 한 명 더 있는 거야? 박성재는 곧바로 아버지 박진석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제게 형이 있어요? 박진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성재야, 그건 복잡한 문제다. 복잡하다고요?
아버지, 저한테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박성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성재야, 일단 만나자. 아버지가 직접 설명할게. 전화를 끊은 박성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박성재의 휴대전화로 이수빈의 메시지가 왔어요. 오빠 기사 봤어요? 오빠 괜찮으세요? 박성재는 이수빈의 메시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수빈이. 지혁이 여동생인데 내가 이수빈한테 마음이 있고 근데 지혁이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박성재의 삶이 한순간에 복잡해져 버렸어요. 며칠 후 박진석은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는 박진석과 박성재, 그리고 뜻밖의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한우진이었습니다. 성재야, 소개한다. 이 친구가 내 동생 한우진이다. 박진석의 말에 박성재는 한우진을 쳐다봤습니다. 한우진도 박성재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형제였습니다. 동생이라고요? 박성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한우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형. 나도 형이 있는 줄 몰랐어. 박성재는 한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이 사람이 내 동생이라고. 그럼 이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박진석이 두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우진이는 내 이복 동생이야. 그리고 앞으로 회사 일에도 관여하게 될 거다. 박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부사장으로서 차기 후계자였는데 갑자기 동생이 나타나 모든 게 바뀔 수 있었거든요. 한우진은 박성재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형, 내가 형 자리를 빼앗으려는 건 아니야. 난 그냥 아버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박성재는 한우진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벌가에서 권력 다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이지혁은 혼자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김다정의 묘 앞에 앉아 이지혁은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어요. 엄마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어. 누군가 일부러 엄마를 죽인 거야. 이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 반드시 그 사람 찾아낼 거야. 그리고 복수할 거야. 이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결연했어요. 이지혁은 더 이상 슬퍼하기만 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복수를 준비하는 남자였어요. 한편 고성이는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 일은 잘 처리됐어. 뭐? 블랙박스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고. 이런 멍청한 새끼들.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것도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하지만 고성이는 곧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딸 영나를 지키기 위해 한 거야. 그 할머니가 우리 영나랑 그 기사 새끼 만나는 걸 봤으니까 없애야 했어. 고성이의 원래 목표는 조옥래였습니다. 이지환과 박영나의 관계를 알고 있던 조옥래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김다정이 조옥래를 끌어안는 바람에 김다정이 죽고 말았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행동에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에는 더 완벽하게 해야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간 쉬었던 이지혁은 다시 업무에 집중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선 이지혁을 본 지은호가 다가왔습니다. 선배, 괜찮으세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응, 괜찮아. 너는 몸 다 나았어? 네, 많이 좋아졌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지혁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어요. 선배,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은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잠시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은호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은호를 이런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도 될까? 하지만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호야. 넌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겪었어. 더 이상 너한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지은호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이지혁의 단호한 표정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지환은 박영란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조심스럽게 이지환에게 물었어요. 지환 씨, 어머님 일. 정말 죄송해요. 영나 씨 잘못 아니에요. 이지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지환이 잠시 운전을 멈추고 박영란을 쳐다봤습니다. 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박영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고성희의 위협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영나 씨도 힘드시죠? 저는 알아요. 영나 씨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이지환의 말에 박영란가 놀란 눈으로 이지환을 봤습니다. 어떻게? 제 주변 사람들이 다치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저도 느꼈어요. 이지환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 사고도 어쩌면. 박영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환 씨, 설마. 저도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느낌이 오거든요. 이지환이 박영란의 손을 잡았어요. 영나 씨,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박영란은 이지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지혁은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밤새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지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지혁 씨죠? 저는 그날 사고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지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지혁 씨 어머니 사고 말입니다. 제가 그날 근처에 있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 차가 일부러 들이받는 걸. 이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범인을 아세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죠. 내일 저녁 7시 한강 고수부지에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지혁은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어요.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지혁은 몰랐습니다. 그 전화가 함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 저녁 이지혁에게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회 예고 이지혁이 함정에 빠진다. 그를 구하러 온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고성희의 다음 타깃은